현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강남갑입니다. 강남갑인데요. 이분 김성곤 후보님입니다. 김성곤 후보님이고 요 상대가 누구냐면 쓰기 드시라고 안 썼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태영호죠. 태영호가 지금 상대예요. 강남갑의 그 김성곤 후보님이 나가시니까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킴이라고 계십니다. 로버트 킴. 예전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 95년도인가? 1995년도예요. 1995년도 옛날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 북에서 잠수함 두 척이 내려와가지고 하나가 속초에서 좌초됩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두 대가 내려온 것을 파악을 했거든요. 레이더나 이런 걸로. 근데 한 대만 나왔기 때문에 한 대가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얘네들이 침투했는지 침투로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당시 미국에서 근무를 하던 그 김성곤 후보의 형님이죠.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당연히 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쪽에 있는 어떤 국방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계속 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으나 미국인이지만 그래도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나 애정이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적 여권 바뀐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삶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삶의 편의를 위해서 바꿨지만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국 측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당시 그 북한 잠수함들의 이동 경로와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한 자료들을 넘겨줘요. 하지만 그 자료는 나중에 밝혀진 것은 호주나 이런 동맹국들에게 오픈을 하던, 동맹국들에겐 서로 이렇게 주던, 그때 당시에는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법에 걸린 거예요. 법에. 뭐 특별히 나쁜 행동을 했다가 보다도 법에 걸린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빼주었던 그 분이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고 그분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킴 그분은 계속해서 그 옥고를 치르시고 미국에서 그리고 석방되신 이후에도 가택연금 상태로 전자발찌를 차고 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다 끝나고 2005년인가 2006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동생도 만나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2016년도에 강남갑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왜 나왔냐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서 강남갑에 나가자 떨어지니까 민주당 쪽에서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그냥 혼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찬반 투표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곤 후보가 그때 당시에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혈혈단신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의외로 45%를 득표했어요. 45%. 상대가 그때 거의 한 55%가량 해가지고 한 10% 차이가 났는데 45%도 엄청 많이 받은 거거든요.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45%.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표가 과반수가 넘어갔어요. 강남갑에서. 김성곤 후보가 그때 열심히 뛴 거죠. 열심히 뛰고 잘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강남갑을 갈고 닦아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태영호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이렇게 붙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붙는데 제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강남갑, 서초 뭐 이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화되어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말고 미통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부심이 좀 있어요. 부심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다른 동네 국회의원보다 더 훌륭해야 돼요. 그분들은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젊으신 분들은 그냥 젊으신 분들이나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 줄 사람이냐, 뭐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데 그쪽 지역에 계시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남의 동네 국회의원보다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예, 좀 가오가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근데 태영호가 나왔네? 미통당에서 태영호가 나왔어. 아니, 그쪽 분들이 봤을 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모냥 빠진 일이거든요. 상당히 모냥 빠진 일이고, 아니, 강남을 뭘로 보는 거야? 강남 뭘로 보는 거야?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뭐 고위 관료 출신이고 뭐 해도 그 고위 관료가 뭐 대한민국 고위 관료도 아니고 북한 고위 관료였잖아요. 고위 공무원이어도 북한 고위 공무원은 이제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황당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것까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그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찜찜할 겁니다. 찜찜할 거예요. 그분들 투표 안 하실 확률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짜증나가지고 찍을 사람 없어가지고 저 강남갑 아마 투표율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란색을 드렸습니다. 노란색을 드렸어요. 거의 경합지역이어가지고 예, 한 1, 2% 정도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합 우세인 것 같아요. 경합 우세. 예. 그쪽에 저기 강남 갑에 사시고 계시는 평상시에 그 미통당 쪽이나 새누리당에다 표 주시던 분들이 이번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예, 투표 안 할 확률이 좀 커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자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15일 이후에 강남갑 투표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 노란색 화살표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남 의뢰 예, 전현희 후보님입니다. 이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 강남갑 보여드렸잖아요. 예. 강남갑과 강남을이 비슷해요. 예. 생각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지난번에 됐느냐. 지난번 20대 총선에 4대 이변이 있었어. 4대 이변. 하나가, 그러니까 두 분은 김부겸 의원하고 홍일학 후보하고 두 분이 이변이고 한 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이분이에요. 전현희 후보가. 강남을이면 이게 T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험지. 완전 험지인데 전현희 후보가 나와가지고 됐어요. 저기서. 그것도 차이가 꽤 돼요. 7.1% 차이가 났습니다. 51%를 득표해가지고 7.1%의 차이를 낸 거예요. 차이를. 근데 이분이 치과의사 출신, 예, 맞습니다. 박배스님. 치과의사 출신이신데 그 이후에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분이.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예. 의료 전문 변호사. 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의료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어떤 약에 의해서 어떤 제약에 의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어떤 집단 소송이라든지 피해 보상 소송 이런 걸 하시다가 민주당 쪽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왜 강할 수밖에 없냐면 저 때도 왜 저렇게 나왔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되고 왜냐면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리고 저긴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자산이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쪽을 많이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나보다 못하면 싫어해요. 저쪽 분들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나아야 되고 나보다도 나아야 돼. 나보다도. 본인보다 나아야 됩니다. 예. 뭐가요? 타이틀이. 사회적 지위와 타이틀이 나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경력이 화려한 거예요. 치과의사인데 변호사. 예, 사법고시 통과하신 분. 그리고 저분이 어디서 사시냐면은 그 대치동 사실 거야. 아마 대치동. 그쪽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엄마들이 봤을 땐 전현희 후보는 로망인 거죠. 로망. 예. 어쩌면 로망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어떤 그런 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해바라기 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슴에 이렇게 해바라기 달고 있죠. 이쪽에 가슴에다가 20대 총선에 그 당시에 다니실 때 저렇게 해바라기를 달고 다녔어요. 멀리서도 보이게끔.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정말 안 가봤지만 멀리서 봤는데 가슴에다 해바라기 이따마가 달고 있잖아요. 그럼 전현희 후보입니다.
밖에 외부 활동할 때도 계속 저걸 달고 다녀요. 당선됐을 때도 해바라기 목걸이. 선거 사무실에도 해바라기. 해바라기예요. 전부 해바라기.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강남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다는 뜻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노란 해바라기 이따 말고 달고 다닙니다. 멀리서 봐도 누군지 알아요. 멀리서 봐도. 굉장히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그런 어떤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저런 어떤 재기발랄한 어떤 그런 거를 하시는 걸 봤을 땐 성격이 이게 뭐 격의가 있거나 뭘 따지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인 성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밑에 써놨지만 정동영도 안 되던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구를 쓸고 다닙니다. 쓸고. 네, 강남 좌파 전현희 맞습니다. 저기도 파란색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지만 저기 파란색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파란색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강남병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노란색인데 옆으로 눕혀놨어요. 왜냐하면 좀 힘듭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강남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유경준 통합당 후보인데요. 유기준 전 국회의원 아시죠? 유기준 의원. 전인지 현인지 모르겠는데 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거든요. 강남권 중에 가장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저기다 공천을 한 거예요. 뭐냐? 젊은이에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젊은 전문인을 넣어서 완전 그 생각이 저쪽에 가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빼고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 젊은 스스로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청년 후보로 전략 공천한 거거든요. 저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저기다가 전략 공천한 곳이에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략 공천을 한다는 얘기는 미리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는 얘기거든요.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봐가지고 승산이 있다 했을 때 전략을 다 박는데 강남권 중에서 제일 보수적이어가지고 제일 힘든 데인데 저분을 저기다 보냈다는 건 뭔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없는데 조금 그래도 지금 약간 딸리지 않냐, 약간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지역은 아니다. 완전 험지인데 정말 최고 험지인데 저분의 스펙이 나쁘지가 않아요. 젊고 인상 좋고 인사성 밝고 인사 잘하더라고요. 화면 보니까. 그리고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이고 일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지만 현재 스코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화살표를 옆으로 눕혀놨습니다.